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1-1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유형들을 다뤄볼 겁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좀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제가 오자마자 손 씻으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 좀 씻고 오면 좋겠고, 그리고 마스크를 좀 반드시 착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저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착용하는 이유가 내가 걸릴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걸렸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좀 서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의 모든 시간에 수업을 할 때도 착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오갈 때도 착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금 집에서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물론 친구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친구 만나는 것들 좀 자제하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들 마스크 자꾸 빼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게 자꾸 숨 막히고 답답하다고 이걸 빼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심지어 이거를 쓰고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저 또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 씻고, 그 다음에 학원 오자마자 손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웬만하면은 저는 그것도 손가락으로 잘 안 눌러요.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종이 쪼가리를 여러 개를 들고 다녀가지고 한 번 누르고 종이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초중딩 친구들은 잘 이거를 크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런 위생관념을 좀 철저하게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원에서만 하지 말고 그냥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서부터 차고 나오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꼭 착용을 하고, 일회용 마스크 얼마 안 비싸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일회용 마스크라도 꼭 착용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가 다르니까, 숨 막혀도 잠깐 이렇게 열었다가 숨만 쉬고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꼭 착용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00번에 있는 도형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쪽입니다. 정사각형이 원래 있었어요. 이 도형이.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를 2cm 늘리면서 세로를 좀 줄였대. 그래서 새로 생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98이 된다면 얘를 도대체 얼만큼 줄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줄인 길이를 저는 x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98이라고 식을 세울 거고요.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2에다가 2가 늘어났으니까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2에서 x를 뺀 거니까 세로의 길이를 12 빼기 x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 가로의 길이 곱하기 12 빼기 x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 98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방정식 풀이는 14 이게 아마 나눠질 것 같거든요. 나눈 다음에 푸셔도 되고 아니면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804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1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5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할 때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제가 등산을 갈 건데요. 올라갈 때 거리랑 내려올 때 거리가 다른 거리를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가 더 먼 길인가 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속력과 내려올 때 속력이 다른데 어쨌든 총 걸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올라갈 때 걸은 거리가 얼만큼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요. 저는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세로축에다가 거속시 순서로 써주세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뭘 써주시면 되냐면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와 그리고 총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걸 하나하나 써볼게요. 올라갈 때 시속 2km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 속력에다가 2. 근데 이거 여러분들 숫자만 써놓지 말고 단위까지 같이 써주세요. 시속 2km, 시간당 2km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1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내려왔어요.
1km 더 멀다는 건 이따가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시속 4km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총 5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그럼 그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 걸은 거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x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걸린 거리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미지수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길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표현을 했다면 문제에서 얘도 x고 얘도 x가 돼요. 같은 길이니까 x가 되는데, 내려올 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 끝부터 내려올 때는 1km가 더 먼 길을 선택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보다 1km가 더 먼 길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만약에 4km 길을 갔다면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5km로 온 거야. 거리가 5km짜리를. 그래서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두면 1km가 더 멀다, x 플러스 1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간만 빈칸이 남았습니다. 여기 시간을 채우는 방법. 거속시에서요, 요 표 그렸었죠,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속력 분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써놓은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2분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총 5시간 30분이 걸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5시간 30분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거속시 중에 제일 대빵이 누구냐면요, 속력이 제일 대빵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를 속력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속력에서 거리가 킬로미터로 나왔으면 얘네들 거리는 다 킬로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속력에서 단위가 시간당으로 나왔으면 얘도 다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우리 초등거 12월에서 1월로 넘어오는 수업에서 제가 초등거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시간 바꾸는 거 한번 수업해드렸었거든요. 아마 정민쌤, 그 다음에 세영쌤이랑 샤론쌤이랑 다 수업했을 거예요. 5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5와 60분의 30이에요. 5와 60분의 30. 5와 60분의 30 어떻게 써요? 5와 60분의 30. 약분하면 5와 2분의 1. 5와 2분의 1을 계산하기 좋게 가분수로 표현해 줍니다. 5와 2분의 1은 2분의 11이 됩니다. 해서 이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합쳐서 2분의 1시간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분모 갖는 애들은 괄호를 쳐서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806번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지금 거속시 문제들처럼 얘도 표를 똑같이 그려서 푸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표를 좀 다르게 그려야 되거나 다른 유형들은 제가 유형마다 각각 말씀을 드릴 거고, 얘는 방금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거속시 표를 그리시면 돼요. 시속 12km로 뛰어간대요. 뛰어가면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얘는 40분 빨리 도착한대요. 근데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지 둘이 더해서 뭐 어떻게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총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속 써볼게요. 자, 뛰어갈 때 시속 12km로 가요. 시간당 12km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는 시속 4km로 걸어가요. 그렇게 가면 40분 빨리 도착한대. 오케이. 그러면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큼이야? 거리가 x입니다. 근데요, 뛰어가는 거 한번 쟀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시간을 쟀어? 그러면 얘는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뛰어갈 때나 걸어갈 때나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x 같습니다. 그럼 뛰어갈 때 걸린 시간 12분의 x. 걸어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가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여기 거속시 표를 보고 푸시면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뛰어갈 때 걸린 시간 12분의 x, 걸어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칠게요. 뛰어가면, 하면 걸어가는 것보다 40분 빨리 도착한대요. 자, 뛰어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40분 빠르다. 그럼 이거를 문장을 식을 세우면 여러분, 제가 하면 요게 하면 여기서 는을 치라 그랬어요. 그럼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이요.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이 여기 걸어갈 때 걸린 시간보다 40분이 빠른 거야. 40분이 적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40분을 빼시면 되는데
제가 거속시 중에 대빵은 누구라 그랬냐면 속력이라고 했고 단위를 속력에 있는 시간으로 맞춰드려야 되니까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60분의 40, 6분의 4, 뭐 혹은 얘를 3분의 2로 쓰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뛰어가는 시간이 걸어가는 것보다 40분 빠른 거니까 적게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12를 곱해야 되니까 6이어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12 곱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7번 문제는 문제가 약간 변형돼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들이랑은 또 다른 문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도 이렇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이 저한테 자기 이제 아침에 빵집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에어팟을 놓고 간 거예요. 갖고 한참 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나 출근하고 있는데 에어팟을 놓고 갔어. 에어팟 좀 갖다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막 미친 거 아니냐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쨌든 동생이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쫓아갔어요. 좀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막 뛰어가서 어쨌든 줬습니다. 네, 이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를 한 겁니다. 자, 동생이요 먼저 집을 나간 거야. 15분 먼저. 근데 뭔가 놓고 왔는지 뭔가를 놓고 왔는지 전화를 했겠지? 형, 나 뭐 놓고 왔어. 그래서 갖다 줘. 그럼 형아는 먼저 나간 애를 따라가기 위해서 천천히 가면 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훨씬 빠른 속력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걔를 따라잡아서 준 거야. 그랬단 얘기예요. 만났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표를 한번 메꿔볼게요. 동생이 나간 지 15분 후. 15분 후는 조금 이따 적을게요. 속력 먼저 적을게요. 자, 동생은 매분 80m로 갔어요. 그러니까 80m를 1분당 가는 속력으로 간 거고 형아는 겁내 뛰어가야 돼. 왜? 얘가 먼저 나갔잖아. 얘를 따라잡으려면 더 빠른 속력 200m per 분. 분당 200m의 속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났는가 이랬어요. 궁금한 거는 형이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형아의 시간을 x로 놨어. 그럼 동생의 시간은 맨 위로 들어가면은 얘를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5분 후에 형이 나갔어. 누가 먼저 나갔냐면 동생이 먼저 나갔으니까 동생이 더 간 거야, 15분을. 그래서 동생의 시간은 x 플러스 15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나간 거니까 형아는 15분 자다가 늦게 나간 거니까 15분을 덜 간 거고 동생은 15분을 더 많이 간 거야. 이렇게 미지수를 표현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리를 여러분이 식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거리는 우리 속력과 시간이 옆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동생이 간 거리는 80m per 분의 속력으로 x 플러스 15분 동안 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00x만큼 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같은 집에 살잖니. 그래서 같은 집에서 얘네가 공원까지 여기서 만나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같은 거니까 둘의 거리가 같다. 요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x값 형이 집을 출발해서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09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비슷해요. 사실 문제들이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4000m인 호숫가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뭐 그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둘레가 4000m짜리인가 봐. 근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A랑 B가 둘이 서 있어. 근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거야. A는 속력 얼마로 걷냐면은 60m per 분. 분당 60m의 속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매분 40m의 속력으로 걸어가지고 몇 분 후에 만날까요? 그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A의 속력은 얼마냐면은 매분 60m래요. 1분당 60m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40m로 간대요. 1분당. 그렇게 됐을 때 몇 분 후에 만나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거니까 둘이가 걸린 시간은 어떤 거냐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거는 둘이 만나는 시간이니까 A가 걸린 시간, B가 걸린 시간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거니까 같으니까 둘 다 미지수 X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거리를 뭐라고 두시면 되냐면은 6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는 40X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가 60X인 이유는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들?
거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타냈다.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타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요만큼 갔어. B는 요만큼 갔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합쳐서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전체 거리가 4,000m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이게 A가 간 거리, 얘가 B가 간 거리 둘이 합쳐서 한 바퀴를 돈 거야. 그래서 4,000m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812번 문제 들어갈 건데 여기는 과부족에 대한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원 제목, 그러니까 유형 제목은 조금 어려워요. 과부족이 뭐지? 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나누어 줬다가 이렇게 나눠주니까 남네. 뭐 그래서 다시 걷어가지고 물건을 다시 나눠줬더니 이렇게 나눠주면 부족하네. 물건을 나눠주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과부족 유형이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지 문제 자체에서 문제들에서 뭐 귤이라든지 아니면 학창대 상품으로 공책이라든지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여기 지금 정해져 있는 학생들한테 몇 개씩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랬더니 공책이 조금 남았어.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야 좀 남네 더 줘도 되겠다 해서 다시 다 줘봐.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다시 거두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은 숫자로 나눠줬더니 이번엔 모자라네?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는 양은 뭐냐면은 학생들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책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면 100개를 30명한테 나누어 줬어. 그랬더니 10개가 남은 거야. 30명한테 3개씩 나눠줬어. 그럼 90개가 되니까 10개가 남았잖아. 다시 걷었어. 그래갖고 이거를 다시 4개씩 나눠줬어. 그러려고 했더니 그럼 120이 돼야 되는데 100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20개가 모자란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양은 뭐냐면 학생 수와 공책의 숫자가 변하지 않고 둘 중에 누구를 미지수로 정하면 좋냐면 둘 중에 더 적은 숫자를 x로 두시면 돼요. 제가 공책이 이만큼 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니까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둡니다. 학생 수를 x로 둘게요. 네, 그럼 얘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볼게요. 한 학생한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3건씩 나눠주면 10건이 남는데요. 그러면은 학생이 X명이니까 그거를 3건씩 나누어 줬어. 그럼 3X가 있는 거고 공책의 숫자가. 근데 10건이 더 있어. 남아.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나눠졌을 때 공책의 숫자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공책의 수예요, 이게. 여기다가 버전 1이라고 쓸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이거를 공책을 나눠줘 본 거야. 이 공책이 남네. 얘들아 다 줘. 다시 다 줘. 걷어봐. 내가 다시 나눠줄게. 한 개씩 더 줄게 했어. 그래서 4건씩 나눠주려고 했어. 그럼 X명에게 4건씩 나눠줬다고 상상을 했어. 나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눠주고 있는 중에 17건이 부족한 걸 깨달은 거야. 4X는 다 받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 17건이 실제로 지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X는 실제로 받았을 때를 가정한 건데 17건이 모자란 거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숫자는 4X에서 17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모자란 건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책의 얘도 똑같이 그 걷었던 공책의 숫자를 다시 나눠준 거니까 똑같이 공책의 수를 의미해요. 버전 2, 두 번째 방법으로 나눠줘 본 거지.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 공책의 숫자는 처음부터 같았던 거니까 얘네를 같다고 놔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고 10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7이 돼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냐면 27이 된다. 그러면 답을 뭐라고 골라주시면 되냐면 학생의 숫자는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27 해주시면 돼요. 왜? 학생을 x로 놨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뭘 물어보냐면요. 공책의 숫자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공책의 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구한 x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제가 공책의 숫자를 표현한 식 첫 번째 공책의 숫자를 발음이 꼬이네요. 공책의 숫자를 표현한 식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같은 거니까 구한 x를 사람 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7에다가 10을 더한 거다. 81에다가 10을 더하니까 공책은 91권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공책의 숫자까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27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문제 815번 유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부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얘도 나눠줬는데
남는다. 그래서 다시 나눠줬더니 모자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을요. 강당의 긴 의자에 앉힌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긴 의자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보통 학교 강당들에 보면은 이건 옛날에도 강당에 이런 의자들이 별로 없었고 이런 게 어디에 가야 있냐면 왜 교회들도 내가 요즘에 교회를 안 가가지고 모르겠네. 교회가 엄청 큰 이렇게 장의자 있잖아요. 그 테레비에 보면은 성당들 막 옛날에 뭐 저를 속죄합니다 막 하면서 막 그런 기도 씬 같은 거 나올 때 보시면은 왜 미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긴 성당에 있는 긴 의자들을 우리가 장의자 이런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의자에 사람들을 앉히려고 해 지금. 근데 한 의자에다가 몇 명씩 앉혔다고 돼 있냐면 3명씩 앉혀봤어. 여기다가 3명씩 앉힌 거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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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근데 의자가 몇 개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3명 앉히고 나서 10명이 못 앉아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서 있어. 10명이 이렇게 서 있어. 큰일 났네. 야, 얘네 서서 있으면 안 되잖아. 힘들잖아. 얘들아, 한 칸씩 땡겨 앉아봐. 야, 니네 다시 다 나와봐. 다시 앉자. 이거 자리 배치 다시 해야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 줄에 몇 명씩 앉냐면요. 4명씩 앉혀본 거야. 4명씩 이렇게 앉혀봤어. 한 명씩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땡겨서 앉았으니까 좀 뭐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빈 의자가 몇 개가 남냐면은 마지막에 빈 의자가 6개가 남고 다른 의자에는 모두 4명씩 앉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의자가 6개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의자에는 다 채워서 앉았나 봐. 4명씩.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럼 나머지 의자는 뭐 4명씩 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학생 수와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제가 아까 그 과부정 문제 그 공책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귤이랑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귤을 나눠주는 거니까 혹은 공책을 나눠주는 거니까 공책의 숫자가 훨씬 많죠. 학생보다. 그래서 학생을 X로 놔뒀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한 의자당 여러 명이 앉아야 되니까 지금 학생 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의자의 개수가 X가 돼요.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더 적은 거를 그러니까 의자가 있고 사람을 여러 명 앉혀야 되는 거면 의자가 더 적은 거거든. 사람 숫자보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개로 두고 사람 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한 의자당 3명씩 앉히잖아요. 그럼 3X 앉고 10명이 더 지금 사람이 있는 거다. 근데 똑같은 의자 X개라고 치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6개의 의자가 지금 비어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몇 개의 의자에 4명씩 앉은 거냐면은 X개에서 전체 X개에서 6개 빼고 나머지 요만큼의 의자에 4명씩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사람들 뺐다가 다시 그대로 넣은 거니까 사람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방법 3명씩 앉혔을 때 학생 숫자를 식으로 표현해 본 거고 두 번째 방법 4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좀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땡겨지니까 의자가 6개가 남아버렸대. 그러면은 X개의 의자에서 6개 빼고 그 나머지 의자에 X개에서 6개를 뺀 나머지 의자에 4명씩 다 채워서 앉은 거야. 두 번째로 표현해본 학생의 숫자입니다. 둘이 같아야 돼요.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X가 의자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X 플러스 10이 4X 마이너스 4, 6에 24가 돼요. 그럼 X 넘겨주면 마이너스 X고 10 넘겨주면 마이너스 34가 돼서 X가 34가 돼요. 그럼 의자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은 34개가 됩니다. 의자가 34개요. 그럼 학생 수는 여기다 34를 집어넣으면 된다 했어요. 3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학생 수 3x 플러스 10 여기다가 34를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34에다가 1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2 플러스 10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사람 수는 112명이었을 거야 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앉힌 학생 수나 두 번째 방법으로 앉힌 학생 수나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x를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학생 수를 구하셔도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방금 풀었던 그 815번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816번으로 같은 문제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위에 거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강당에다가 사람을 앉히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강당에 있는 긴 의자가 더 사람보다는 적을 거야. 왜냐면 길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많이 앉을 수 있잖아. 사람 수가 더 많아. 둘 중에 적은 의자의 개수를 x로 둡니다. 의자의 개수를 x. 자, 그럼 여기 지금 x개의 의자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왜 두 개를 그렸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앉혀볼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남게 되면 못 앉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다 걷어낸 다음에 사람들을 두 번째 방법으로 다시 앉혀보려고. 첫 번째 방법으로 앉힐 겁니다. 자, 6명씩 앉았대요. 한 의자에 6명씩 이렇게 앉았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6명이 남았대. 6명이 못 앉는 애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남아있는 거야. 아이, 또 못 앉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아, 한 의자에 8명씩 앉아봐 했어. 여기 8명씩 앉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빈 의자가 3개가 남았어요. 의자 3개 비었어. 그리고 요 마지막 의자에는 2명만 앉았대. 자, 이때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학생 수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미지수를 학생 수 구하란다고 해서 학생 수를 x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유형은 그 과부족에 대한 유형은 제가 둘 중에 적은 걸 x로 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의자의 개수가 x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재채기가 났어요. 죄송해요. 네. 그럼 왼쪽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학생 수를 식을 표현해 봅니다. x개의 의자에 6명씩 앉아있으니까 6x 앉아있고 6명은 못 앉고 더 있어. 그러니까 여기 x개의 의자에 6명씩 꽉 채워서 앉아있고 6명이 더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앉혔어. 6명이 못 앉았길래 다시 다 걷어들인 다음에 다시 자리 배치를 다시 했더니 8명씩 앉고 3개 의자 비고 마지막 의자, 그러니까 3개 의자 빈 거 빼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아있나 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x개였다. 그럼 8명씩 채워서 앉은 의자가 몇 개냐면요. 4개를 빼셔야 돼요. x에서요. 의자 4개를 빼셔야 돼요. 왜냐면 빈 의자 3개 빼시고 그 다음에 빈 의자 말고 마지막 의자에 2명 앉아있으니까 얘는 8명이 꽉 채워 앉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8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만 세고 있기 때문에 x개에서 빈 의자 3개랑 마지막 의자 1개까지 해서 4개를 뺍니다. 그러면 x 빼기 4 이게 지금 빈 의자와 마지막에 2명 앉아있는 의자 빼고 나머지 8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8명을 곱해. 그럼 이게 지금 8명까지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고 학생 숫자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따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학생 수를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x개의 의자가 있는데 의자 빈 거 3개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그 전 의자 있잖아. 그 전 의자에도 8명이 다 채워 앉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 4개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빼서 x 빼기 4가 의자의 개수, 8명이 채워 앉은 의자의 개수고 마지막에 있는 2명 버리면 안 돼. 2명 더 있어. 이렇게 해서 따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학생 수가 둘이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방법으로 앉은 학생 수나 두 번째 앉은 학생 수나 둘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제가 원래 계산 잘 안 하는데 이건 해드릴게요. 8x 마이너스 32 플러스 2가 됩니다. 8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남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30인데 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6이 돼요.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냐면 x는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럼 답을 18로 적으시면 안 되고 18은 뭐였냐면 의자의 개수였단 말이야 얘들아. 의자가 18개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학생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 수를 표현했던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식에다가 x자리에 구한 18을 집어넣어 주시면 학생 수가 나오는데요. 계산이 좀 더 편한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6x 플러스 6의 x자리에다가 18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학생 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